네, 지금 왜 하필 유독 이재명 주위에 이렇게 조폭 출신이 많나 하는 얘기를 아주 뭐 이 족보도 잘 지금 꿰고 계십니다. 네, 이런 조폭 출신 김성태가 수원지검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이 실질 심사를 포기를 한 것은 어떻게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럼 그렇죠. 어차피 이게 네. 100% 구속되니까. 100% 구속이 되니까. 네. 김성태 긴급 체포. 태국에 있는 골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 그것이 하필이면은 이재명의 성남지청 출두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야, 이것도 뭔가 좀 이렇게 조정을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제 방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날짜가 하필이면 같은 날짜에 긴급 체포가 되고 이재명은 출두가 됐는데 이렇게 굳이 나를 맞출 필요는 없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김성태 측에서 네. 딜을 제안한 거는 맞아요. 딜을 그게 이제 김태헌이라고 매제입니다. 김태헌. 지금 이제 그 구속돼 있어 태국에 있어요. 네. 걔는 안 돌아옵니다 지금. 아하. 재판하고 있어요. 네. 못 돌아오겠다. 김성태의 매제. 매제. 네. 김태헌. 이 사람이 이제 그 재정 총괄입니다. 네. 총괄인데 검찰은 이제 딜을 제시했죠. 네. 우리에게 그 횡령 금액을 좀 대폭 줄여주라. 네. 그다음에 그 몇 개 빼달라. 그런데 검찰에서는 일체 딜이 없다. 네. 딜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를 한 거죠. 딜을 할 수가 없는 게 녹음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쌍방울이 다 녹음하는데 어느 검사가 딜을 합니까? 그렇겠네요. 딜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김태현이를 체포를 했고. 그다음에 김태현이 핸드폰을 다 이게 포렌식한 거죠. 아하. 해보니까 이게 김성태가 어디 다니더라. 알면서 이게 일주일 잠복해가지고 잡은 건데. 네. 이게 딜이 아니라는 증거로 김성태가 도망가도록 도와준 사람 6명을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중에 4명이 발부됐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딜을 했으면 도와준 사람 6명을 영장 청구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아하. 그리고 이게 딜을 하면 녹음을 쌍방울 다 할 거 아닙니까? 다 하겠죠. 어느 네. 검사가 딜을 합니까? 그렇겠죠. 네. 그거는 못하고. 네. 다만 이건 있어요. 막 지금 이게 이원석 총장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이원석 총장이 막 검찰에다가 네. 김성태 왜 안 잡아오냐고 너 사표 낼 각오하고 이게 막 엄청나게 호통을 치니까 제 후배가 그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그 이원석 총장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수원지검장부터 이게 그 잡는 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잡는 팀이 엄청나게 노력한 거죠. 잡아오려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그날 잡힌 거고. 자, 그러면 이게 김성태가 돌아온 거는요. 네. 또 이게 쌍방울이 그 뒤에 거대한 이게 저는 컨트롤 타워가 따로 있다 봐요. 김성태도 조종당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김성태의 배상윤 더 뒤에 저는 컨트롤 타워. 조정하는 게 야, 김성태 너는 들어가. 그 대신에 김태현이 있잖아. 네. 매제. 네. 니는 들어가지 마. 왜냐하면 이게 김태현 네. 매제가 재판하는데 태국에서 네. 덩치 큰 이게 조폭이 자꾸 면회하고 너 가지 마라 부인해라 불법 체류 아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세력이 저는 있다 봐요. 그런데 김성태는 들어가서 너는 이게 나 아무것도 모른다 전환사채야. 우리 매제가 다 했다. 네. 이렇게 떠넘기고 있어요. 근데 매제는 태국에서 못 들어간다고 재판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못 들어가게 그 태국 재판에 계속 감시하러 오는 조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저는 배상윤이든 김성태든 모든에게 조폭을 뒤에서 관리하는 진짜 그물급 전주나 조폭이 있을 가능성 컨트롤 타워 높다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김성태도 행동대장이야. 그 다음에 배상윤이도 부두목이에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둘 다 데리고 있었던 그 위에 조폭이 또 제 선배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때 두목들 네. 이 사람들이 둘이를 내세우고 진짜 저는 숨은 그림자가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 타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요. 제가 이게 방송에서 지금 2번째 제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 이게 법무부가 한번 검찰이 따져봐야 됩니다. 왜 그 위협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치밀하게 짜고 김성태는 보내주고 매제를 온다면 매제를 다시 못 오게 막았잖아. 그리고 책임은 매제를 다 떠넘기는 거야. 나 모른다. 이런 이게 전략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이게 조폭을 뒤에 더 이게 실세 검은 그림자가 있는지 좀 이게 수사를 해봐야 돼요. 그렇군요. 네. 뒤에 지금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다음에 배상윤 KH 또 여러 지금
나왔지요. 조폭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 하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지금 이 민주당의 조응천인가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기소 지금 이런 거에 다 정신이 팔려 있는데 사실은 김성태의 체포, 김성태 긴급 압송, 구속 이런 것들이 훨씬 민주당에 무서운 것을 다들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메가톤급의 그런 예측을 한 건가요? 조응천 얘기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조응천이는 이제 검사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재명이는 이제 실력이 안 돼가 변호사밖에 못했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시 이게 조응천이가 이재명보다는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저도 이게 더 훨씬 더 크다 봐요. 그렇군요. 김성태가. 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변호사비 대납도 있지만 그거는 일부입니다. 대납이 많아요. 옛날에 김만배도 대납해 준 게 있잖아요. 네. 그때 경기도가 왜 권순일이하고 재판 거래할 때 그때 두 건이 있었죠? 네, 예. 그때 권순일이 그런데 이재명이 선거법 300만도 살려주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대장동 공단 있잖아요. 네, 네. 공단을 이게 공원으로 만드니까 그럼 이게 포석고 그때 주상복합 하는 사람들이 네. 재판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게 대법원에 뒤집어 줬잖아요. 이런데 소송할 때 김만배가 변호사비를 3억인가 예. 그게 대납해주고 네. 경기도를 위해서 네. 대납은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것도 크지만 진짜 큰 거는 저는 이게 대북 북한 문제. 대납이 아니고 대납. 대북 문제. 대납보다 네. 대북이 더 크다. 그렇군요. 클 때자 네. 대북.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꿈이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북한 가서 한 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북한에 가려면 북한에 이거 돈 안 주면 맞습니다. 안 움직이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돈도 몰래 갖다 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공식 사업하려고 그때 스마트팜 농사 맞습니다. 스마트팜 협약을 이화영이 가가지고 해왔는데 업에서 돈을 안 주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50억을 쌍방울이 대납해 주는 거거든. 그거는 거의 반공개로 대납도 있고 그다음에 묘목하고요 밀가루 있잖아. 네. 예. 요거 이게 북한 주라고 경기도가 돈을 주는데 예. 안부수가 밀가루하고 묘목을 안 주고 현금화식에 돈을 갖다 준 거예요. 안부수. 예. 안부수가. 네네. 자, 이게 경기도가 모를까요? 야, 너 밀가루 어디서 샀어? 묘목 어디서 샀어? 영수증 알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는 짜고 경기도가 밀가루 묘목 값을 주고 그러면 이게 현금화 시켜서 네. 이재명이 방북된 거를 몰래 갖다 주고 이거는요. 이거 여적죄입니다. 적국하고 내통하는 여적죄. 여적죄는 사형입니다. 사형. 예.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어요. 우리 법에. 그렇군요. 국가보안법이나. 예.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김성태가 말 안장도 선물했고 예, 배상률과 그렇죠. 롤렉스 시계를 몇 개 했고 맞습니다. 이게 네. 북한에 갖다 준 게 얼마냐면 이거는 적국한테 지원해 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돈을 빼가지고 러시아한테 돈을 갖다가 100억 달러 줄 테니 너 뭐 하라. 예. 바로 그 자리 사형입니다. 그렇네요. 이게 큰 거예요. 김성태. 전 대북. 따라서 이게 조홍천이가 이런 게 큰 게 나올 수 있다. 그렇군요. 이래 보는 거예요. 예. 이 법리에서 밝은 우리 서정익 변호사님 또 민주당의 또 뭡니까 조홍천 의원이 김성태 체포 한국으로 긴급 압송 이게 훨씬 더 메가톤급이다. 예, 여기 안에는 대납보다 대북 문제가 훨씬 이렇게 뱀이 뚜아리를 트고 앉아 있는 것처럼 대북 문제에서 많은 것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셨습니다. 예, 상당히 귀한 얘기도 많이 우리가 들었네요. 좋습니다. 네. 김성태, 이재명 만난 일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3일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논평을 했죠. 이것은 김성태가 한국에 있는 이재명에 보내는 시그널일 가능성이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알아서 이렇게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해야 돼라고 하는 그렇지 않고서는 태국의 범죄자 그렇게 억류소에서 KBS와 전화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조력을 받아서 KBS와 전화를 인터뷰한 목적은 서울에 있는 이재명 일당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떻을까요? 김성태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난 적은 전혀 없다. 그렇지만 전화는 한번 했다고 그러더라. 누가 술 먹다가 나를 바꿔줘서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나는 기억이 없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우리 서 변호사님 요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뭐 처음에 이제 그 말 맞추기 시그널을 맞아요. 네.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그 나도 본 적 없다 할 테니 너도 없다고 해라. 네. 이렇게 말 맞추기. 그거는 이제 맞고요. 자, 그러면 이게 본 적이 없느냐? 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쌍방울의 부사장이요. 네. 그게 녹음이 된 게 있습니다. 어. 옛날에 문화일보에서 보도했는데 어허. 쌍방울이 부사장이 뭐라 했냐면 네. 이재명이가 도지사 되기 전에 한 번, 예. 되고 나서 한 번, 네. 우리 본사에 방문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내 방에도 들렸다. 아, 내 방에도 내 들렸다. 방에도 들렸다. 이 말은 이게 당연히 김성태 보러 온 거지. 그렇겠네요. 아니 현직 어허. 도지사가 일개 부사장 보러 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아시아투데이 방문할 때 네. 이재명이가 예. 그럼 이게 우리 회장님이나 부회장 보러 오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본부장님 그렇죠. 친분이 있으면 네. 내 방에도 들르지. 그렇겠죠. 그럼 이게 회장님은 안 보고 맞습니다. 본부장님만 네. 보고 이재명이 갑니까? 그렇겠죠. 이게 말이 네. 됩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는 뭐 녹취록이 명확하게 두 번은 김성태하고 만난 거는 명확하다. 이렇게 보이고 네. 지금 이게 또 사진 찾고 있습니다. 아하. 만난 게 없겠어요? 예. 옛날에 그 경남 지사 김태호 지사가 어허. 총리 됐을 때 예. 그때도 이게 그때 뭐 박연찬 모른다 했다가 맞습니다. 사진 하나 넣어가지고 낙마해버렸잖아요. 사진이 딱 나왔죠. 네. 지금 이게 네. 사진이 놓을지 이것도 이게 지켜봐야 되고 아하. 사진을 떠나서 이게 녹취록을 보더라도 최하 두 번 만난 거 이건 노고요. 네. 그 다음에 전화 있잖아요. 네. 전화를 이게 저도 이재명하고 술 먹다가 두 번 통화했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이게 예. 바꿔줘가지고 아. 누가 예. 제 번호가 이게 이재명 핸드폰에 입력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두 번 통화하고 아하. 한 번은 제가 전화 취재하려고 전화했더니 안 받다가 5분 뒤에 리콜이 왔더라고요. 아, 예. 제가 이게 이재명하고 저 통화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렇군요. 이재명이가 서정욱 평론가 모를까요? 아. 입력이 돼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알죠. 아니, 쌍방울 당연히. 회장 정도가 술 먹다가 통화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 이재명이는 예. 제일 먼저 김문기 이전에 음. 제가 이제 그저께 재판 갔더니 우리 최윤길 의장이 그러더라고. 어허. 자기 이름 걸고 말이 된대. 어. 옛날에 이재명이가 그때 국회 출마할 때 위원장 했죠. 지구당. 지구당 위원장. 그때 사무국장이 있어요. 아. 이기원 씨입니다. 이기원. 축구협회 성남 아. 했어요. 이기원. 네. 예. 처벌됐거든요. 자기가 데리던 사무국장이래. 아하. 근데 나중에 의회 갔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래. 아. 그러니까 최영길 의장이 그때 한나라당 대표였거든. 아, 황당하잖아. 그랬군요. 아니 당신 밑에 사무국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아하. 이게 말이 되느냐. 아하. 이렇게 추궁한 걸 저한테 방송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렇군요. 이 이재명이는 아무나 오면 전혀 모르는데 그렇죠. 전혀 자기가 모른다. 데리고 있던 사무국장도 모르고 그다음에 김문기는 10번 보고 했잖아 대면. 맞습니다. 10번 네. 보고 한 김문기도 모르고 아하. 그다음에 통화한 김성태도 모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부서이도 모른다. 맞습니다. 와, 김부서이도 모른다. 전부 다 모른다면 어떡하냐고요. 예. 진짜 이게 습관성 거짓말이에요. 예, 신체 부위에 점까지 어디 있다는 걸 자백을 한 여배우들도 모른다. 예, 정말 참 습관성 부인이라는 새로운 병명도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참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정말 참 아주 이 독특한 정치인 것만은 분명하다. 예, 사기꾼이라는 건 아직 뭐 재판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 희대의 사기꾼인 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을 두고 이 판명이 나지만 희대의 정치인 한국 그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희대의 정치인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변호사 직업을 갖고 계시니까 변호사비 24억 대납 가능성 요게 지금 변호사 어제도 KBS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은 딱 그랬거든요. 예. 오히려 앵커를 좀 닥달을 하더군요. 아니, 앵커님. 도대체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게 누가 언제 어디서 몇 억을 주는 게 나와야 대납 아닙니까? 근데 누가 언제 어디서 몇 억 이런 게 하나도 나온 걸 아니고 그냥 퉁쳐서 내 변호사비 대납을 쌍방울과 이재명이 공모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오히려 어제 호통을 치더군요. 네. 자, 이거. 변호사비 대납 요거를 아주 평론가 이전에 법의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서 변호사님 요거를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그 채널 A에서요. 네. 요걸 이렇게 비판 세 가지로 비판하고 왔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저쪽에 네. 박수현 수석이나 예. 한마디 반박도 못해. 어허. 요게요. 예. 이재명이는 이제 이걸 기소하면 검찰이 미쳤다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미쳤다고 그랬죠. 자, 네.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딱 주장은 논거를 들면요. 네. 첫째는 이제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었죠. 네. 이병철 씨. 이병철 삼성. 네. 아니. 폭로했던 동료. 그 이병철. 예. 이 변호사비 대납을 네. 처음에 그 폭로했던 분이 맞습니다. 이병철 씨입니다. 네. 양천구 목동에서 스스로 선택을 했죠. 예. 이분이 네.
이분이 이제 그 녹취록이 여러 개가 있어요. 녹취록이 한 열 몇 개가 됩니다. 아하,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네. 이재명한테 받은 변호사비 있잖아요. 그 내역을 이렇게 쫙 그 대화한 게 다 네. 있습니다. 아. 그 변호사 목소리가 있어요. 네. 아니 이게 이재명께 녹음돼야 됩니까? 변호사 목소리가 녹음돼 있다니까? 아. 이재명에 당연히 녹음 안 되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대납 받은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 목소리가 전부 이게 이재명 측에 23억 받은 게 아. 적나라하게 녹음이 돼 있다. 아, 이걸 이게. 이게 제가 이재명이는 보지도 않고 지금 또 대국민 사기를 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첫째 증거고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네. 그 변호한 게 이태영 변호사하고 네. 그다음에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남석. 네. 이남석은 근데 그 둘이는 친구예요. 고려대학교 67년생 친구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태영이는 24기로 시험 빨리 되고 아. 검사 출신이죠. 예. 이남석이는 이게 시험이 29기 늦게 됐어요. 아하. 둘 다 검사 출신이야. 네. 둘 다. 이남석이는 이제 그 삼성에 상무하다 나왔습니다. 아하. 근데 둘이가 네. 수원지검의 그 압수수색 영장 서류들 있잖아. 예. 이걸 이게 몰래 다 빼내가지고 아. 처벌되지 않습니까? 예. 쌍방울에 그 통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변호사비를 거의 안 받는 사람이 불법으로 이런 짓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쌍방울이 왜 이걸 빼가지고 변호사한테 주겠습니까? 이 말은 이게 쌍방울하고 네.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하고 네. 엄청나게 유착이 돼 있겠죠. 그렇겠죠. 네. 이 수사서를 빼내려면 쌍방울이 몇 억 줘야 줍니다. 네. 검찰의 그렇겠죠. 수사관이 네. 자기 목숨 걸고 하는 범죄인데 웬만한 돈 몇 푼에 해주겠어요? 네. 이 말은 이게 쌍방울이 네. 수사 기록을 유출해서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에 갖다 준 거예요. 네. 이러면 이게 변호사비 대납 이상으로 유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범죄를 같이 할 정도로. 네. 이게 두 번째 증거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이태영 변호사가 네. 수원지검의 그 차장부터 완전히 요직을 다 거친 정관입니다. 아. 이분이. 수원지검. 그래서 이제 그때 해경군 김씨 사건부터 맡았어요. 아. 해경군 김씨가 부인이잖아. 예. 김혜경. 김혜경. 네. 근데 김혜경이가 그때 그 기소 직전인데 네. 그때 이태영 변호사가 옷을 벗고 놓은 거죠. 아. 처음에는 이재명하고 잘 모르잖아. 네. 검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따끈따끈한 정관이니까 돈을 얼마 받아야 하겠냐 말. 이걸 김혜경이 사건을 경찰이 기소 의견 올린 거예요. 아하. 근데 이걸 검찰에 작업해가지고 내가 덮었다. 아, 이게 덮었다. 녹음이 나와. 아, 그렇군요. 이태영 변호사가 아, 내가 덮었다. 내가 덮었다. 자, 근데 변호사비가 공짜로 돼 있어. 변호사비 공짜로 돼 있다. 아, 그렇군요. 따끈따끈한 검찰 정관이 예. 김혜경 걸 경찰이 기소 의견 올린 걸 내가 덮었다. 검찰에 해서 아하. 이게 나오는데 변호사비가 공짜야.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천부당 만부당은 자, 얘기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변호사비 3억 현금 준 게 맞고 그러면 이게 나머지 전환사채라는 거는 잘 잡아요. 전환사채는요. 네. 자기가 이게 전환가보다 높아야 이익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 네. 말은 이게 네. 주가가 지금 떨어지면 전환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전환가가 1,500이다. 그럼 1,500은 내고 전환시키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3,000원이면 네. 내가 절반 먹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억에 어떤 놈은 또 과다하다고 떠들어. 이거는 과다한 게 아니고 네. 전환사채는 주가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가능성일 뿐이지. 네. 현금 3억 받은 거잖아.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죠. 아,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3억이면. 따라서는 23억 대납인데 20억은 전환사채니까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네. 3억은 현금 아니냐. 네. 이런 뒤에 모든 걸 볼 때는 넉넉하게 대납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군요. 자금 흐름이. 네. 예. 전환사채가 이제 채권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을 할 때 자기가 인정받은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차익을 실현하는 거니까 23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3억은 현금으로 받았을 것이다. 20억이 전환사채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는 말씀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우리 서 변호사님 되도록이면 많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흐름을 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같이 하는 이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 하는 이 방송, 많은 분들이 또 보기 위해서는 좋아요 꾹꾹 여러분들이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서 변호사님을 보기 위해서 처음 들어오신 분이나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을 함께 눌러봐 주시고요. 네, 저희 아사투데이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1월과 2월은 지금 구독자 배가 운동이 아주 힘차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 애청자 여러분들이 서로
새롭게 한 분을 이렇게 초대하는 예, 구독자 배가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명 관련 얘기는 앞으로 뭐 몇 시간을 더 얘기를 해도 예, 아주 충분히 많은 소재가 있는데요. 일단 그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또 듣기로 하고요. 네, 이제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정말 나경원 파동이라고 얘기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사태의 총론을 우리가 한번 또 청해 듣도록 하는데요. 예,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100이면 100분 다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정 이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도 당연히 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금의 이런 상황 우리 서 변호사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일단 총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누누이 말하지만 네. 저의 주적은요. 네. 주적은 이게 이재명하고 문재인이 때려잡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뭐 당내 문제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때려잡는 게 당내 갈등 때문에 또 이게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어떨 때는 네. 나경원 갈등 이런 게 더 보도되다 보면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잡는 엄청난 순간인데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그래도 이게 안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제 세 가지가 없어요. 네.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다. 예, 네. 제가 이게 예. 투표권이 없어요. 아하. KBS 이사다 보니까 당적을 못 가이잖아. 그렇군요. 투표권이 예. 없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피선거권이 없어요. 유튜브도 출마 많이 하잖아. 네. 제보도 어떤 분이 야 최고위원하면 나가봐라. 야, 이러면 강신업도 나가고 김세희도 나가고 그렇죠. 신혜식도 나가는데 근데 저는 피선거권이 없어요. 당비를 내본 적이 없어. 당원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네. 저는 지지 후보가 없어요. 지지 후보가. 네.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저는 우리 편이다. 누구에게 제가 특정인을 한 명 만약에 지지하면 네. 그럼 이게 또 지지 안 하는 후보 쪽에서 섭섭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제 네. 주적은 이재명, 문재인 때려잡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제가 이게 굳이 누구를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으니 네. 지지 후보 세 가지가 없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먼저 딱 전제를 예, 그렇게 자, 그다음에 저는 이제 네. 우리 독일의 칼 슈미트가 네. 칼 슈미트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거다. 아하,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적과 동지를 구별 잘해야 돼요. 자, 이재명이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네, 뭐 적이죠. 당연히 뭐 한 글자 적이죠. 적이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는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예, 뭐 분당 내부 총질을 하는 것만으로도 뭐 비슷하게 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네. 이준석, 유승민까지 저는 적으로 봐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나경원, 안철수는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그건 절대 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저하고 네. 생각이 똑같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요. 네. 저는 이게 이재명, 문재인이 당연히 적이고 그다음에 같은 당이지만 진짜 원색적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예. 양두 구역부터 네. 완전히 뭐 MBC 사과해라 개돼지 이런 게 유승민, 이준석 이자들은 적으로 봅니다. 예. 그러나 나경원까지 그다음에 안철수, 윤상현, 황교안, 강신업 네. 이런 조경태 이런 분들은 저는 동지로 봅니다. 아하. 적으로 안 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분은 네. 나경원을 주적으로 보는 분도 있겠지. 대통령 선을 긋는 게 아니냐. 예. 근데 저는 나경원 정도까지는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당이 좀 포용해보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수도권 선거에 아무리 윤 대통령 이름으로 물론 선거는 치르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네. 이게 수도권의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다 이게 우리 보수의 자산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이죠. 네. 이분들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가 이게 포용하고 껴안고 통합으로 가자. 제 입장은 그런 입장이고 예. 더군다나 이게 누굴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과 아군 이 구분이 상당히 모호할 때도 있지만 지금 예, 대선에 경선에 출마를 하거나 할 뜻이 있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당내 소중한 다 제 자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를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이준석 이준석의 정치적인 사보라고 하는 네, 유승민 그 사람들과 지금 나경원까지 같이 묶어서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는 못하다 하는 얘기 네 지금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 이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만 현재에서 조금 이
도가 지나치다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른바 윤핵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제1세대 윤핵관,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장제원 얘기를 많이 하고요. 권성동은 또 요즘에 좀 조용하죠. 예, 장제원, 김장연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 윤핵관들은 김기현인 간택을 했을까? 그 궁금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네. 상당히 총선이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중간 평가하면서 지금 이게 총선에서 지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 맞습니다. 그건 예. 이게 분명하고요. 분명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준석 우리 교훈에서 봤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하고 호흡이 잘 맞는 네. 이런 게 당대표를 원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게 당대표가 또 이게 대선 주자급이 되면 또 이게 자기 정치한다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게 원희룡이든 안철수든 뭐 이게 당대표급이 대선 주자가 돼버리면 또 이게 본인 정치하다 보면 네. 공천 줄 세우고 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이게 김기현이면 대선에 놓겠다고는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관리형으로 적합하다. 관리형이니까 아마 이제 가장 좀 무난한 게 아닌가. 예. 왜? 본인 정치 안 하고 네. 호흡이 잘 맞지 않냐. 이래서 저는 이제 그 아마 윤심이 네. 김기현 쪽으로 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윤심을 읽은 장제원 의원이나 네. 이제 국회의원들이 김기현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좀 이게 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가장 표가 이제 엇갈린다고 보는 게 안철수 보고 놓지 말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나경원이가 좀 겹치니까. 그래서 나경원을 이게 좀 못 놓도록 이렇게 압박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그 분석이 되는데 예.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네. 걱정하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우리 그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마키아벨리하고 한비자입니다. 아하, 한비자와 마키아벨리. 네. 한비자만 올만하면 네. 통치자는 이제 그 세 가지로 다스리는 거예요. 술, 법, 세. 술, 법, 세. 세력할 때. 세력. 예, 세력이 있어야 돼. 네. 군주는. 네.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통치 기술, 술이 있어야 돼. 아, 술. 술. 네. 법, 세. 네. 이 세 가지가 통치 수단입니다. 네. 근데 한비자가 강조한 거는 법은 사전에 공포해서 공개로 널리 알려야 된다. 아, 예. 법은 공포를 해야 돼. 공포를 해야 된다. 그래 지키고 안 지키면 엄벌하고. 네. 그게 법이야. 근데 술, 통치 술은 절대 신하들이 눈치채게 하면 안 된다. 백성들이랑. 아. 이거는 군주의 마음을 몰라야 돼요. 아, 예. 군주 마음을 읽어버리면 이미 통치수는 실패한 거야. 아하. 그래서 고전을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한비자의 술법세. 예, 아주 참, 예, 지금 적합한 그런 그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술, 예, 술이 마시는 술이 아니라 통치술, 예, 이른바 아트 기술이죠. 예, 그거에 이른바 통치자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버리면은 일단 예, 통치술은 실패한 것이다. 그게 바로 김장연대 장제원의 수가 너무 얕았다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년 2, 3개월,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하는 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다 감안해서 내년 4월 10일 날 치러지는 총선 예측 이것도 또 우리 그 방면에 상당한 조회를 갖고 계신 서 변호사님께 다시 또 청해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이 지금 상황에서 한번 전망을 해 보시죠. 네. 지금 이게 총선이요. 네. 저희가 근데 이재명을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이재명을. 네.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네. 항상 이재명이가 버티고 있으니까 당이 민주당도 완전히 뭐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 네. 진짜 이재명이가 꼬꾸라지가 낙마하고 네. 진짜 이게 뭐 그것도 비대위나 참신하게 들어오면 장담 못하는 거죠. 아하. 저는 이게 이재명을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게 모든 역대 선거는 항상 이게 그 교만, 네. 경적 필패라고 있죠. 손자변법에도 적을 가볍게 보고 교만하면 네. 필패입니다. 필패. 네. 지금 이게 분위기는 우리가 좋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언제 민심인 천심은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럴수록 저희가 더 겸손하게 네. 더 이게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 지금 이게 막 이렇게 뭐 진박 간별사처럼 네. 신윤 간별사 이러면 이게 국민들이 벌써 이게 교만해진 게 아니냐 예. 회초리를 들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뭐 예. 지금 이게 아주 분위기는 좋지만 네. 저쪽에 이재명이가 어떻게 될지 이재명이가 계속 가면 우리는 뭐 압승하죠. 그렇겠죠. 근데 이재명이가 낙마하고 비대위라든지 네. 또 새로 참신하게 들었으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우리도 정말 이게 잘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게 개파 싸움하거나 네. 또 나중에 공천 네. 옛날에 김영호처럼 공천 망치면
바로 날아갔잖아요. 네. 아직 이 변수는 많다 봐요. 네, 그렇군요. 예, 총론으로 또 상당하게 근거가 있이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우리 서정학 변호사 또 김동원 부사장 자유우파의 소중한 이 핵심 역할을 많이 하해주고 계시는 거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했었는데요. 예, 제가 우리 변호사님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매일매일 하고 있는 방송이죠. 김동원의 정통 시사 프로그램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서도 정식으로 다뤘습니다만은 예, 민노총 10여 곳을 예, 아주 사상 초유의 국가보안법 위반, 예, 간첩 혐의죠. 이것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파장이 엄청나게 크게 몰려오고 있는데요. 자, 민노총의 압수수색, 우리가 이걸 어떤 시각으로 봐야 아주 이렇게 잘 정제된 시각으로 보았는지 우리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이게 제가 예측이 좀 잘 맞는다고 또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저번에 그 방송에 네. 딱 예측한 게 맞는 게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순서를 말했죠. 우리나라에 네. 제일 밑에 민주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그 위에 예. 민노총이 있고 민노총이 있고 그 위에 네. 이석기 통진당이 있고 통진당이 있고 그다음에 최상위 예. 여기에 북한의 노동당이 있다. 노동당이 있다. 제가 이렇게 딱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세요. 예. 결국 이 북한의 노동당 지령을 받은 그 간첩들, 네. 그 자들에게 통진당을 통해서 민노총을 그렇습니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민노총을. 네. 이게 북한의 노동당에 지배된 땅이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은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져. 지금도 이게 야 뭐 간첩까지 공안몰이 하는 게 아니냐. 예. 이게 또 민주당이 어정쩡하게 편을 들거든. 예. 네, 자기들이 진핏이 많으니까. 네. 민노총 앞에만 민주당이 작아지는. 아하. 이게 저는 문제고요. 그렇군요. 지금 네. 이제 이번 수사는요. 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일망타진해야 된다. 네. 지금 이게 간첩이요. 독일의 빌리 브란트의 참모도 간첩이었고 예. 베트남에는 대선 후보도 네. 간첩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간첩이 얼마나 많은데 예. 문재인 때 3건 했는데 네. 그것도 옛날 정권 때부터 해오던 거야. 문재인 때 간첩 잡은 게 어디냐고. 그렇죠. 간첩이 판치는 네. 이런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설 수가 없죠. 예, 저는 이게 그렇습니다.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예. 뿌리 뽑아야 된다. 민노총에도. 예, 그렇군요. 참 아주 명쾌하시죠? 민주당 후에 민노총 후에 통진당 후에 노동당이 있다는 지난번 방송 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지금 적중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서 변호사님이 또 어디 재판을 또 가셔야 되니까요. 예, 오늘 몇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다음 우리 그 특별대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서 변호사님 정말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또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와 같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셨거나 아직 깜빡하시는 분들 구독을 살짝 눌러봐 주시고요. 이 방송 많은 분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좋아요도 함께 눌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방송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또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짤막하게 시청자 여러분 한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거의 문재인 정권 때 무너진 자유민주 체제, 네. 시장 경제 이제 조금씩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잡아 가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가고 있거든요. 네. 60명의 수사는 네. 이재명 아하. 빨리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90명의 수사는 문재인 정리하면 어느 정도 이게 자유민주 체제가 확고해지지 않을까. 네. 그날까지 네. 저도 이게 열심히 싸우고 예. 투쟁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세븐님이 이렇게 긴급대담, 특별대담 하실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 출연을 해주세요. 라고 세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 제가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워낙 바쁘셔가지고 제가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김 박사님 또 서 변호사님 두 분 방송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구름나그네님 말씀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애경유님, 능원님, 최정돌님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격려를 해주셔서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지내시라는 덕담을 마지막으로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 변호사님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